제가 이제 호흡할 때 3대 기본 베이스 중에서 이제 폐를 확장시켜라 이 얘기를 했었죠. 폐가 잘 확장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주시냐면, 여기 사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어떻게 확장시켜 주냐면, 얘가 이제 가슴 뼈예요. 뼈가 이렇게 딱 있고, 얘가 이제 갈비뼈가 있습니다. 갈비뼈. 요 부분이 횡격막이겠죠. 요 부분이. 그래서 이제 폐가 확장이 되면 이 횡격막이 아래로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면서 단전으로 압력이 가해지고, 그 압력이 가해질 때 동시에 의지를 발휘해서 기와 호흡과 일치시켜서 단전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횡격막이 내려가는 거나 호흡을 길게 하려면 이게 폐통이 커야 돼요. 피지컬적으로 폐가 통 자체가 커야 됩니다. 큰 게 유리해요, 무조건. 그래서 어깨도 넓히고 폐를 앞뒤 통도 늘리고 옆으로 늘리고 완전히 확장시켜야 돼요, 크게. 그래서 이제 이쪽 손으로 손바닥을 위로 해서, 여기도 손바닥을 위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어깨가, 이 갈비뼈가, 이게 뼈입니다. 뼈가 벌어진다라는 생각으로 크게 최대한 벌리세요. 손을 들어 올리면서. 그러면서 공기를 꽉 채운 다음에 공기가 여기 끝까지, 이 어깨 안쪽 이 폐 깊숙한데 끝까지 다 들어가게끔 최대한 채우세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가지고 폐를 우선 한쪽부터 몰아서 키우는 게 좋아요. 한쪽씩 몰아서 키워야 여러분이 기초 폐 활량의 전체를 한쪽으로 몰아준 거예요. 그냥 한쪽씩 몰고 다시 이쪽 몰고, 들이마셔가지고 폐를 양쪽을 하나씩 몰아버립니다. 몰면 이게 커지거든요. 점점. 어깨도 최대한 벌리고 넓게. 그래서 여기를 폐통을 앞뒤로도 키우고, 그래서 꽉 채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쪽씩 하다가 양쪽을 동시에 이제 최대한 숨을 때려 넣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호흡 5분 정도는 되게 쉽게 해요. 5분이 아니라 한 50초 정도 쉽게 합니다. 30초 정도는 되게 쉽게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 갈비뼈 아랫부분을, 요 이제 갈비뼈 아랫부분이, 갈비뼈가 이렇게 드러날 때, 좁아가지고 못 보여드리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뼈가 드러날 때 이 아랫부분을 눌러주세요. 여기도 양쪽 다. 이게 이제 사실 운기할 때 기가 내려와서 옆으로 가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타고. 그래서 여기를 다 뚫는 느낌인데,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게 여기를 미리 풀어주시는 겁니다. 다, 양쪽을 다. 여기를 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풀고, 인맥 좀 풀고, 그 다음에 여기를 풀어주세요. 여기를, 이 부분. 이 어깨 쇄골 라인에서 아래쪽으로 가슴 근육 있죠? 가슴 근육 바로 아래쪽, 이쪽을 풀어주세요. 양쪽을. 그리고 이 겨드랑이 안쪽, 겨드랑이 갑바 근육 안쪽 이 부분도 풀어주세요. 여기 전거근이라고 하는데 전거근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바로 반대편 견갑골 이 뒤쪽 이 견갑골 뒤쪽도 다 풀어주세요. 근데 이제 이 마사지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풀어줘야 되는지 여러분 직접 풀으셔야 됩니다. 직접. 다른 사람한테 시키지 마시고, 마사지라기보다는 점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 점혈 혹은 활공인데, 이게 이제 수련이 잘 되시는 분들은 기를 보내서 여기를 내가 여기 뚫어야지라고 의식만 하면 뚫려요. 딱 뻥뻥. 그게 뭐예요? 그게 이제 운기입니다. 의지와 호흡과 기를 보내죠. 의지와 호흡과 기를 보내서 풀어주는 게 운기인데, 이게 안 되면 점혈이라도 해야죠. 직접 해야 됩니다. 직접 여러분의 의지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지가 바로 나의, 여기서 이제 내가 어디를 눌러야지 라고 할 때 누르겠죠. 여러분이 내가 여기가 어디가 아프다 눌렀을 때 이게 딱 적당하다라고 본인만 알아요. 그게 정확한 걸. 물론 이제 되게 뛰어난 마사지사들은, 되게 뛰어난 한의사들은 딱 어디가 아플 거다라고 어디를 딱 이렇게 정확히 점할 수가 있는데, 상당수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여기가 막혀있구나 딱 풀 수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손이 바로 호흡이나 마찬가지예요. 손으로 움직이니까 여러분의 손이 운기할 때는 호흡이 가지만 점혈할 때는 여러분의 손이 가는 겁니다.
뭐 혹은 침 그러겠죠. 이 기는 이 손으로 누르는 힘이 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를 어느 정도 하느냐는 여러분이 만져보고서 직접 이 정도가 적당히라고 느끼면서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화상이나 뭐 어떤 통증을 극복할 때 그 육체 메커니즘을 이게 단지 어떤 외부의 감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수용체거든요. 이게 감각 수용체거든요. 인간의 몸이란 게 감각 수용체 덩어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감각 수용체가 이 받아들이는 이 느낌 자체를 내가 이게 몸이 망가지는 느낌인지 아니면 그냥 이 느낌이 제대로 풀리는 건지, 이걸 여러분이 직접 여러분이 그 통증이 아니라 이게 풀리는 통증이구나, 혹은 이게 통증이 느낄 때 이게 막혀서 누르면 막힌 사람 누르면 아프거든요. 이게 누르면 아픈데 그 통증을 이겨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게 그냥 이거 막히는데 푸는 거구나, 풀린 거라서 괜찮다, 아무 상관도 없다,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 안 아파요. 그 통증을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게 통증을 처음엔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으로 누르는 힘이 기와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마사지를 하기보다는 점혈을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접 하세요. 직접. 뭐 이제 내가 직접 할 상황이 안 된다, 몸이 너무 막 뒤가 손이 안 닿는다, 뭐 너무 기력이 없다, 뭐 이럴 때는 마사지 받으러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직접 하셔야, 운기도 직접 해야만 뚫리듯이, 자 보세요. 운기도 직접 해야, 여러분은 직접 내가 의지를 발휘를 해야 뚫려요. 욕망을 내려놓는 선택을 해야만 뚫립니다. 절대 저절로 억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어떤 수도법을 배운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성에 대해서 설명해 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운기의 주체가 성장한 원신이 되는데, 이 성이라는 거는 성은 이제 여러분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제 태어나려면 다시 태어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이게 영혼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데, 다시 태어나려면 얘가 좀 부족한 게 있어요.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천기의 축복, 그러니까 이제 우주 천기의 축복을 받는 건데, 이 우주 근원의 천기에, 우주 근원의 천기를 일부 받아서 딱 일부 받고 축복을 받으면 이게 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태어날 때 명이 필요하니까, 생명력이 필요하니까 생명을 추가로 받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주천기의 근원, 이게 이제 이걸 뭐라고 해서 정확하게 해석하면 되냐면, 이게 이제 이 성을 일종의 태초의 원신이다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성이 이제 명과 정을 이끌어요. 명과 정을 이끌어서 얘네들 세 개가 완성이 되면 원신인데,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 상태에서 성이 명과 정을 부여받는, 이 세 개가 한 덩어리가 돼서 성이 명과 정을 부여받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이 우주 축복을 받으면 그게 명, 그리고 또 다른 걸 받아서 정, 이렇게 세 가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과 명과 정을 받아서 태어나는 거거든요, 사람이란 게. 그렇게 되면 사람으로서 이 몸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이 성 자체가 처음에는 이게 성이 명과 정을 이끌어 가니까 얘가 이 태초의 원신이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영혼과 약간 다른 점이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이 천기의 축복이란 것도 뭐냐면, 축복이랑 뭐 여러가지 천기도 받는데 축복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성령정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영혼을 정화, 영혼을 약간 정화시켜서 영혼이 막
그런데 이제 전생에서부터 막 내려와 있던 이런 것들까지 다 붙어 있던 어떤 이게 생을 거쳐서 붙어 있는 트라우마도 있어요. 이 생을 거치고 전생부터 거쳐 있는 트라우마도 있는데 뭐 뭔가 붙어 있다든가 하는 것까지 완전히 정화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조상에서부터 뭐 타고 내려온다든가 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어쨌든 이게 대략 정화가 돼서 지극히 선해요. 막 태어났을 때는. 그러면 정상인데 그래서 성과 영혼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뭔가 전생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붙어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래서 거의 초기화가 돼서 태어난다. 저 거의 초기화가 된 상태에서 우주 근원의 축복을 받아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데 이 성으로 그리고 그게 이제 성의 특성이고 이게 에너지를 성명정이 각각 에너지를 켜서 완성이 되면 이제 원신이 됩니다. 이게 이제 성명정이 완성이 되는 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제가 이전에 지난 영상에서인가 말씀드렸을 텐데 이게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대유천을 계속 했고 90년대 초반부터였나? 그때는 이제 호흡을 한 번 시작하면 머리로 기가 올라가면서 이제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소리가 막 크게 났었어요. 딱 호흡 한 번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 뚫린 상태라 내가 그러니까 앉아서 할 때도 아니고 그냥 뭐 앉아서 할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저는 이제 특히나 일종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오늘 저녁에는 밤새도록 뭘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저녁에 잘 때 수련을 시작해놓고 딱 걸어놓고 자요. 그러면 아침까지 그 상태로 계속 가요. 그렇기 때문에 수련이 그 정도 되면 가속도가 붙어서 굉장히 빨라집니다. 잘 자는 내내 수련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제가 90년대 때는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때라 10년 넘게 하던 때라 그때 완전히 초등학교 때부터 무념무상 무의지를 다 했었기 때문에 시작부터 딱 첫 자리에 앉자마자 했었기 때문에 90년대 때는 그 가속도가 하루 수련하는 게 보통 사람 한 10년 수련하는 거랑 맞먹었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좀 이따 이게 성명정 말씀드릴 때 그 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단전이다. 이게 단전호흡이라고 하지만 이게 단은 뭐 알겠지만 불굴단이고 저는 밭전인데 이 붉은 밭을 간다. 이게 뭐 단이 들어있는 밭을 간다 이런 의미예요. 이게 단전이란 게 원래 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성명정이 드러나는 자리가 단전이에요. 성명정이 제가 첫 번째가 두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2008년도부터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이 성명정이 부여받아서 그 위치에서 몸이 생기는 거예요. 몸이 생기고 단전이 생기고 성명정이 생긴 게 아닙니다. 성명정이 있어서 성명정 그 위치에서 몸이 생기고 단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정이 드러나면서 이 성명정이 드러나는 위치가 단전이기 때문에 무슨 단전이 배가 망가져서 단전으로 못한다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단전이란 게 밭을 간다는 거예요. 막 힘들게 밭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이제 밭을 되게 막 척박한 밭을 간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척박한 밭을 가려면 직접 가가지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여러분 혼자 스스로 오로지 돌을 골라내고 이거를 매일같이 해야 돼요. 그거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다른 걸 하려는 어떤 걸 포기해야 되죠. 어떤 욕심이나 욕망 이런 것들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이걸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단하고 힘든 그런 과정을 나타내는 게 단전입니다. 그래서 단전 호흡이란 건 욕망이 있으면 고단하고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데 어떤 욕망이 하나 딱 들어서면 다 박살나버리고 다시 또 진짜 힘들게 파면 욕망이 들어가면 박살나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못하는 이유가 욕망을 못 버리면 정말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욕망을 없애면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벌써 딱 드러나 버려요. 한 번에 딱.
한 번에 딱 드러납니다. 그래서 욕망을 버리기만 하면 된다. 자, 이게 성이, 자 보시면 이제 성품성인데, 이 성애라는 말이 있어요. 성애라고 이제 성적인 어떤 애욕 뭐 이런 건데, 이거 쓰는 게 성품성이랑 같은 성품성을 씁니다. 성애도. 무슨 얘기냐면, 성으로,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성으로 바라보면 무조건 가요. 무조건 끌고 갈 수 있어요. 무조건입니다. 절대. 이게 성으로 바라봐서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성을 몰랐으니까, 그동안 성을 몰라서 이제 제어를 못하고 욕망을 컨트롤 못하고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고 갑자기 끌려다니고 했던 것이지, 성으로 바라보면 금방 없어져요. 절대 얘를 끌고 가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성이라는 건 뭐냐면 성이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 선택했을 때만 성애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성품이 선택하지 않았는데 성애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애가 일어나면 뭐가 돼요? 어떤 에너지가 움직이면서 아이가 생기는 건데, 그 에너지가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근본 동력이 성입니다. 성품이 막으면 안 일어나요. 성품이 내가 이거 안 할 건데? 라고 해버리면, 선택해버리면 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으로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이제 성이 약해졌을 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원신이 생겼는데 그 원신을 다루지 못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빙의가 됐을 때인데, 역시 빙의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성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이 약해졌을 때는 뭐냐면, 막 나쁜 짓을 하고 무슨 막 타락한 행위를 하고 막 그런 상태일 때, 그런 걸 너무나 계속해서 계속 반복을 했을 때 이 성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욕망이 잘 제어가 안 돼요. 물론 본인이 선택을 안 하는 거겠죠. 이 성이란 것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거부해서 내가 그렇게 살기 싫어, 나는 방탕하게 살 거야, 뭐 이렇게 할 때, 이럴 때는 욕망이 잘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신을 다루지 못할 때는, 원신이 보통 이제 육체랑 분리돼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9년 면벽하고 했던 게, 그거를 이게 다루지 못하니까 그랬던 건데, 저는 2007년도에 입산하고 원신이 완전히 발현이 돼서 분리가 되고, 그 후에 몇 년간의 에너지가 유지가 되다가 2013년도부터인가 되게 많이 2012년, 13년부터 에너지가 바닥에 나서 되게 힘들었어요. 그때부터 한 10몇 년간 고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으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의지로 내가 그냥 이거 안 가르칠 거니까 나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는 한 번에 놔버리지라고 하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머리로 계속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보통 사람이면 어떻게 이걸 극복할까, 이거를 계속 시뮬레이션 했어요. 지독하게. 그래서 그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고통을. 근데 원신이 있을 때는 원신으로 바라보면 성으로 바라보는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돼요. 원신 사이즈로 바로 딱 그냥 다 제어가 돼버립니다. 그냥 요거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빙의 됐을 때는 마찬가지로 성이 있는 성이 바이패스가 돼버리고, 빙의령이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성은 저거를 제가 주인인가봐, 나는 구경꾼이네, 이렇게 쓰러져 버립니다. 이럴 때 빙의령이 왔다 갔다 자기 맘대로 해버리니까 그 숙주의 몸을 이용해서 온갖 욕망을 다 실현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있어요. 빙의도 되고, 아니면 뭐 무슨 조상신 중에서 안 좋을 때, 타락한 경우나, 아니면 조상신이 내가 이 후손이니까, 어차피 나랑 같은 DNA인데 후손이니까 몸을 좀 쓰고 대신에 좀 성공시켜야지,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상신이 직접 내려와서 타락한 경우들 봤어요. 얼굴에 드러납니다. 딱 보면 보이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경우에도 이게 빙의령은 대체로 빙의령이 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의식이 없이 그냥 들어와서 그냥 충동을 계속, 그러니까 그 빙의령의 옛날 업의 패턴이 있어요. 업의 패턴.
그 패턴을 계속 주입을 해요. 그냥 계속 투사를 해요. 투사. 그걸 투사를 해서 숙주가 그 충동에 막 이끌려 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되게 안타깝지만 이 빙령은 나는 책임 없어라고 해버리고 숙주가 다 그냥 그 책임을 때려 맞게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때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이제 빙령을 뭐 타협을 하든가 아니면 에너지를 뽑아서 이 에너지를 일부 타락한 에너지를 뽑으면 멀쩡해지거든요. 멀쩡해지면 자기 자리로 가니까 좋게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좋게 만들어 주는 것도 만약에 얘가 그 빙의령이 숙주의 카르마로 인해서 달라붙은 경우가 있어요. 숙주가 원래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빙의령이 붙은 경우도 있고, 여러 복잡한 케이스가 있을 때는 설득을 해서 맞는 케이스에 맞게끔 정리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의뢰를 하시면. 근데 그런 경우에도 청소를 해주세요. 여기도 이제 성이 약해졌을 때도 본인 인식하거나 거부할거나 뭐 해가지고 막 많이 어지러워져가지고 머릿속이 막 혼탁해 있을 때가 있어요. 굉장히 혼탁한 상태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혼탁해서 본인이 너무 혼탁해가지고 헤어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도 의뢰를 하시면 제가 그 혼탁한 것만 뽑아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성이 다시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명정을 확립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바르게 살고 순수하게 지극히 선한 의식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하면 정리가 됩니다. 되게 빠르게 정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정 내가 못하겠다, 뭐 아예 그냥 안 된다, 나는 그냥,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해야 내가 이거를 몰아내야지 라고 선택을 해야지 할 수가 있는 거지, 선택을 안 했는데 제가 빼버린, 물론 뽑아주면 다시 멀쩡해지지만 그 멀쩡해진 성으로 다시 뭘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그래도 선택을 해야 돼요.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원신이 생겼는데 다루지 못할 때 요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집중적으로 성으로 그냥 바라보면 된다고 했죠. 근데 원신이 육체랑 분리됐을 때는 이거를 이걸 먼저 설명해 드려야 되겠네. 보통 인간 상태인 성명정으로 있을 때는 성이랑 명이랑 정이랑 같이 딱 있어요. 같이 딱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같이 있고, 몸에 이게 완전히 결합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딱 결합이 돼 있어요. 딱 결합이 돼 있어서, 왜 그러냐면 성명정이 생기고 몸이 생겼기 때문에 얘가 분리가 되면 죽습니다. 분리가 되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합이 완전히 돼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없고, 성이 항상 있으니까 내가 그냥, 여러분이 그냥 평상시 때처럼 나는 이거 안 할 거야 라고, 현자 타임이야 라고 해서 안 할 거다 라고 생각해버리면 그냥 욕망을 비교적 쉽게 잘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데 갑자기 원신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원신이 생겨서 뚝 떨어져 버리면 이게 욕망이 완전 제어가 안 됩니다. 뭐냐면 심기신 자기 맘대로 가버려요. 그냥 얘가 분리돼서 제어가 안 되고, 옛날처럼 나는 원신으로 돼 있을 때는 성명정의 특징이 모두 원신으로 이동을 하고 잔여물만 남겨놓는 거거든요. 몸에다가는 심기신에는 그 전에까지 쌓았던 잔여물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저는 원신 만들고 10몇 년을 멀쩡히 버틴 이유가 에너지를 남겨놓고 그 남겨놓은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어떤 유혹에 이렇게 신기신이 돌아다니면서 막 볼 거 아니에요? 걸어다니면서 무슨 영상도 보고 할 텐데, 그럴 때 되게 빨리 마음대로 가버립니다. 얘가 못 잡아요.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떨어져 있어서 못 잡는 건 뭐냐면, 원신이 발현된 경우엔 원신으로 생각을 하고 원신으로 의지를 발휘할 수 있어요. 원신만으로. 그래서 생각을 그런다면 좀 애매한데,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좀 애매한데, 원신만으로 오로지, 원신이 나 자신이다라고 인식을 해버렸다, 이럴 때 원신이 발현된 경우에는. 근데 원신이 나 자체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나 자체가 원신이 된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체가 원신이 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체가 원신이 된 거라서 나는 이거 안 할 건데, 나는 이거 욕망 안 따라갈 건데 라고 생각을 해도 몸이 맘대로 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럴 때 빙의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나는 원신이라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몸이 따로 노는 겁니다 그냥. 옛날에 이제 달마대사 스토리가 있었잖아요. 달마대사가 어디 갔다 왔는데 뭐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갔다 왔더니만 자기 몸을 딴 애가 가지고 있다, 요런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그대로 있는데 내 몸이 내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어요 얘가.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잘 때도 완전히 청정한 상태로 유지하고 자고 했었거든요. 그거를 되게 오래 했었으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하려면 하긴 해야 되니까 어쨌든 해야 되니까, 이게 남자들은 이제 몽정이란 걸 합니다. 몽정이란 걸 하는데, 이걸 하는데 저는 이제 몸이 건강하고 막 이게 수련을 잘해가지고 건강한 정도가 아니라 초건강한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몽정을 거의 100% 확률로 막 낮잠 잘 때도 몽정하고 어디 뭐 한 적이 있어요.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럴 때는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막 그랬었는데, 이거를 내가 몽정을 제어해야 되겠다라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잘 때는 완전히 뭐 이렇게 뭔가 이게 위에 덮어지지 않게 완전히 아무것도 안 놓고 막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똑바로 앉아가지고 똑바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밤새도록 잔 적도 있고, 나중엔 이렇게도 자고 이렇게도 자고 했었는데, 그래서 이게 밤에 절대로 얘가 안 커지게 이거를 노력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절대로 이게 몽정이 안 되게.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뭐 어쩌다 6개월에 한 번 몽정을 하면 되게 별로 기분이 안 좋죠. 이게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해버리면. 그랬는데 몸이 분리가 됐을 때는 24시간, 그러니까 24시간 아니고 잠자는 내내 12시간씩 막 얘가 자기 맘대로 막 에너지를 막 쓰는 거예요. 막 그랬었습니다. 되게 곤란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신이, 이게 이제 원신을 우연하게 무슨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각성, 뭐 무슨 아니면 뭐 철학적 각성, 혹은 육체적 각성, 뭐 이런 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신이 자기도 모르게 발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신기신이 멋대로 가버리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면, 제가 이제 95년도, 94년도, 뭐 95년도 경에 뭐 날짜까지 대충 연도로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사건이 있어갖고 버스랑 자동차랑 친 적도 있고, 트럭 지나가는데 트럭 이렇게 받쳤는데 뭐 잘 받쳤다고 됐는데 트럭 사이드 미러가 꽉 찍어가지고 뒤로 몇 미터 날아가가지고 옷 찢어지고 피나고 막 이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연단을 몇 달간 하루도 빼지 않고, 지지난번 영상 보시면 됩니다. 썰은 하루도 안 빼놓고 6개월간 했을 때 몸이 내가 정이 완성이 됐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전날하고 다른, 새롭게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 달라진 게 딱 느껴졌어요. 그게 정이 완성되면 세상이 달라진 게 완전히 확연히 느껴집니다. 여자가 여자로 안 보여요. 뭐 어떤 그런 세격이 전혀 안 일어나요. 근데 완전 차원이 다르다라고 해야 돼요. 그거는 본인이 근데 차원이 다른 변화가 있어도 내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요. 신기해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렇구나 라고 해버리고 그냥 별일 없습니다 그냥. 근데 저는 그 이전에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흡적으로는 뭐 끝판왕까지 했었기 때문에, 자면은 뭐 호흡을 첫 숨을 딱 깊게 들이마시면 쭉 들이마시면 바로 구두두두두두 하면서 여기가 올라가요. 머리로 다 터지고 대주천이 한 호흡으로 다 돼버려요. 그거를 밤새 하는 거예요. 밤새 대주천이 매일같이 구구구 소리 나는 거를 내버려두고 밤새 한 게 한 몇 달 정도는 됐어요. 몇 달 정도
낮에 맨정신에도 물론 하는데 밤에 밤낮으로 호흡을 하는데, 저는 이제 호흡은 주로 이제 여러분 언제 하시면 되냐면 자고 일어나서 그리고 자기 직전, 근데 잠잘 때 틀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건 나중에 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낮에도 되는데, 낮에 의식 있을 때 가급적 하려고 하는데 저녁에 잘 때 호흡을 한 호흡만 해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나중에는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걸 멈추자라고 해서 멈췄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냥 호흡을 한 번만 시작하면 구구구궁 해버리니까, 물론 그 구궁 소리가 나면서 기분이 좋고 되게 고양이 돼요. 되게 막 모든 게 다 뚫리는 거니까. 아프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통증 있다, 뭐 어디가 뭐 상기가 된다 이러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그건. 어쨌든 그래서 그런 상태가 유지가 되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계속하면 안 되겠다, 내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단계인가 본데 그 다음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어요. 제가 뭐 무슨 돌 아십니까 이런 데도 따라가 보고, 단 땡땡 그 선언 거기도 가보고, 가서 지도자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지도자도 해보고 했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나 이거 지도자 할 거다 라고 했었죠. 내가 워낙에 훨씬 잘하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찾으려는 거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만뒀고, 이 95년도쯤에 정해하는 됐고, 그 이후에 단 땡땡 가기 직전에 이 명이 완성이 됐는데, 명이 완성됐을 때 이 명은 어떤 느낌이냐 미리 명은 어떠냐면, 얘가 이 소통을 해요. 그냥 저만 그럴 수 있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알 수 있는데 전봇대가 대답을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텔레파시로 머릿속으로 생각으로 뭘 물어보면 전봇대가 대답을 해요. 전봇대만이 알고 있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보다 앞서 있으니까, 저쪽 길 끝에 있으니까. 길 끝에 있는 전봇대한테 물어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뭔가 쟤한테 물어보고 싶어졌었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걔가 대답을 했어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확인해보러 갔더니 진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요 얘기를 이때가 명의 완성이 96에서 7년 경이었던 것 같고, 2008년에 하산한 다음에 이 얘기 사람들 모아놓고 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깨달음 뭐 이런 얘기할 때 얘기해줬었습니다. 제가 2008년에 다 얘기했었는데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친구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친구 뭐 수련하는 무슨 뭐 마음 같은 거, 그니까 뭐냐, 뭐 무슨 심리치료 뭐 이런 그 뭐 자격증 막 잔뜩 따는 친구가 있었는데, 뭐 몇십 개 자격증 막 20개씩 따고 이런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얘기해주고 했었는데, 명이 완성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것도 그런 일이 있어도 잘 안 써요. 저는 안 쓰고, 아 그렇구나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거를 파고들진 않았어요. 그걸로 다 능력을 개발하거나 이러진 않았고, 그 다음에 성의 완성은 대략 98년도 정도 경이었던 것 같아요. 97년, 8년 뭐 이때쯤이었는데, 요거는 그냥 눈 감으면 머리, 그러니까 인당으로 스크린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검정색 바탕에 황금색 글씨가 쫙 이렇게 지나가요. 근데 글씨를 인식할 수 없는 글씨들, 어떤 뭐 별나라 글씨 같은 글씨들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하면 더 갈 수 있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저는 아 이게 그렇구나, 되게 담담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럴 때는 이 성명적이 여러분도 완성이 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담담하게 받아들여져. 이게 뭐 대단하다, 오 신난다 이런 느낌 전혀 안 듭니다. 그냥 아, 이게 있구나. 그때 한번 딱 보고 더 안 파고들고 그냥 내비로 뒀어요. 저는 그것도 그때는 수련도 안 할 때였어요. 전혀 어떤 수련도 안 할 때였는데 그랬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각성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연단을 하잖아요. 연단을 하면 각성이 되잖아요. 연단이 이 어떤 이미 대주천이 중심이었는데, 대주천으로 다 에너지는 다 모았는데, 어떤 모은 상태에서 육체적으로 단련한다거나, 육체적으로 단련하면 연단 같은 걸 막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습니다. 연단이란 게 근육 운동이랑 달라요. 근육 운동을 하면 뭐 10회 반복, 뭐 20회, 30회, 100개 반복, 뭐 500개 반복을 하더라도 반복을 하면 근육이 커져요. 근육이 커지면서 더 쉽게 합니다. 더 쉽게 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힘들게 하니 오히려 즐겁고 재밌는데, 연단은 아무리 근육이 커도 기마자세로 30분 하라 그러면 힘 덜덜덜덜 떨지 못해요. 5분 이상 못합니다. 막 근육 이렇게 커도 못해요. 근육과 관계없이 근육이 오히려 빠지죠.
근육이 빠져버리니까 오히려 기분도 안 좋은데 스트레스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매일같이 해야 돼 이거를. 그러면 정신적으로도 각성이 될 거 아니에요. 약간씩. 그 외에 이제 종교적으로 뭐 되게 매일 그 비슷합니다. 이제 종교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야. 매일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고 무슨 뭐 참배를 하고 뭐 하고 뭘 계속해서 합니다. 철학적으로 계속 이거를 생각을 해보고 뭔가 이론을 파악을 해보고 어떤 이게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고뇌도 해보고. 근데 여러 욕망들이 있는데 욕망들을 제어하면서 계속해서 고뇌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원신을 각성해버려요. 원신을 어느 순간 각성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신인데 나는 여기 있는데 몸이 내 말을 안 듣는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몸이 자기 맘대로 가버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대충 뭐 걷는 거라든가 이런 거는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욕망이 딱 어떤 뭔가 봤다. 그래서 그러면 얘가 그 욕망, 나 저거 욕망을 이뤄야 되겠는데 라고 하는 대로 가버려요. 심기신이. 이 몸이 아니라 심기신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여기 심기신이 멋대로 가버린다라고 설명했네. 그러니까 심기신이 멋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심이 욕망을 발동하면 이 욕망을 꼭 이뤄야 돼. 나는 이 욕망을 이뤄야 되겠어라고 하면 하나에 꽂히면 거기로 달려가잖아요. 사람이란 게 요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이걸 왜 얘기를 했냐면, 옛날에는 이게 이 종교적이나 철학적인 각성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원래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을 거거든요. 이전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가지고 지금까지 막 10년 20년간 바르게 몇십 년간 바르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내가 하던 패턴대로 안 되는 거예요. 몸이 맘대로 안 되고 마음이 맘대로 안 되고 막 안에서 욕망이 불꽃처럼 나는 이상한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이러면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내가 큰일 났구나 라고 해버릴 게 아니라 이게 원신이 분리가 돼서 그런 거다라는 걸 아시면 돼요. 원신이 그냥 단지 원신이 분리된 상태지 별거 아닙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원신으로 다시 심기신을 끌고 가냐, 어떻게 끌고 가냐면, 이게 이 성으로 바라봐서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성은 근데 성이 머릿속에 있고 몸에 붙어 있으니까 바로 딱 그냥 지근거리에 옆에 있으니까 완전 붙어 있으니까 끌고 가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원신이 분리되면 떨어지니까,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 도시만장이라고, 돈은 눈에 숨겨져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혹은 정법안장 뭐 이런 말도 있고 한데, 어쨌든 비슷한 말인데, 이 눈을 통해서 원신도 성도 발현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이 너무 작아서 제어가 안 되는 경우,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까 세 가지 경우 중에 성이 너무 작고 흐려서 제어가 안 되는 경우, 혹은 원신 발현, 혹은 뭐 빙의, 이 세 가지인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성이 무조건 도시만장이라고 눈을 통해서 발현이 됩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눈을 통해서 이 육체를, 심기신을 끌고 가자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안관비 비관심 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관비 비관심이 뭐냐면 성으로 바라봐라, 성명적으로 바라봐라, 그리고 원신으로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관비라는 건 뭐냐면 눈으로 코를 보고 그리고 코로 마음을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러니까 불교의 관에서 나온 건데, 그 관의 주체가 뭐예요? 성명정이자 원신입니다. 그래 다른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명정 중에서도 성명정 중에서도 성이고, 그 관의 주체가 성이나 혹은 원신을 떨어졌으면 원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원신으로 바라보세요. 내면에는 원신이 눈을 통해서 봅니다. 코를 보고 코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보는 거예요. 마음과 몸 전체를. 근데 원신이 커져 있으면, 원신이 이제 완전히 등신대로 딱 돼 있으면 그냥 안관비 비관심 안 해도 내가 멈춰야지라고 하면 멈춰져요. 전체가 딱 한 통이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처음에 원신이 되게 작게 발현이 된 경우에는 되게 힘들어요. 그거를 힘들게 해야 되고, 원신이 작은 것과 그냥 태초의 성이랑 비슷하거든요. 사실은 거의 비슷한데, 처음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성도 되게 작아요. 되게 작아서 얘는 수련하려면 되게 막 그냥 힘들게 돌아다녀야 돼요. 몸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바르게 하고 저것도 바르게 하고
뭐 어디 상처 났으면 바르게 하고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되게 오래 걸리죠. 되게 오래 걸려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다양한 수련이나 이런 것들, 호흡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이 성이랑 번신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케이스건 안감비 비관식에서 바라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제가 이 지극히 선한, 그래서 이제 단전호흡이 힘들다 했던 이유가 뭐냐면, 성이 이 단전을 조그만 성일 때는, 태초의 성일 때는, 태초의 원시일 때 아주 조그만할 때는 거기 들어가서 직접 일일이 읽어야 돼요. 일일이 막 일일이 파야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힘든데, 근데 이제 완전히 마음을 비우고 청정하게 무념무상하고 청정하게 내가 이거 싹 이거 할 때만이라도, 최소한 수련할 때만이라도 완벽히 비우자라고 해서 시도를 하면, 그러면 훨씬 빠르게 돼요. 훨씬 빠르게 되면서 특히나 성으로 바라보면, 욕망을 딱 바라보면 욕망이 사라지거든요. 바로 사라져요. 이제 성이 맑아지면 맑을수록 바로 사라지기 때문에, 바로 띡 사라지면 나중에 고민하게 되고, 욕망이 사라졌네. 욕망이 사라졌는데 이걸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 말아야 돼 라는 갈망에 빠져요. 이게 번뇌인데, 이 욕망이 사라졌는데 그냥 사라졌으면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버리고, 아, 욕망을 다시 보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그 갈등을 하나씩 분쇄해버리면 됩니다. 여러 욕망들이 있는데, 욕망들을 찾아서 하나씩 다 싹 분쇄해버리면 돼요. 이거 나중에 이것도 자세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이거는 이 얘기만 하려면 또 몇 시간 걸리니까. 자,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성이 지극히 선해야만 하나, 우주 근원의 성이 지극히 선한 이유, 여러분의 성은 우주 근원의 성을 따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주 근원의 성과 특성이 같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선해요. 지극히 선하게 활동을 해야 드러나고 점점 밝아지고 점점 몸을 컨트롤하기 좋아집니다. 근데 근원의 성이 지극히 선한 이유는, 이거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어렵고,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고, 이 어떤 존재가 이제 물리적 실체를 유지하려면 지극히 선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렇다라고 아시고, 설명하려면 또 깊은 얘기까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극히 선한데, 지극히 선해야만 사실은 이 우주를 만들 수가 있고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지극히 선하지 않으면 이런 우주를 만들지 않습니다. 지극히 선해야만 여러분 인간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구 같은 걸 이끌고 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극히 선한 거예요. 근데 지극히 선한데, 이 지극히 선한 성이란 거를 여러분이 그걸 느낌을 찾기가 어려워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지극히 선한 성이란 건 뭐냐면, 지극히 선한 그 상태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그냥 지극히 선한 상태인 거예요. 그냥 지극히 선한 상태지, 지극히 선하니까 그걸로다가 선행을 하라, 혹은 누구를 보고 그걸 그냥 어떤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걸 찾아서 일부러 얻어맞고 이런 건 아니에요. 혹은 무슨 지극히 선하다고 해서 막 아무한테나 기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물론 기부를 하면 좋은데, 기부하는 거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지극히 선한 성을 계속 발현해서 여러분 심기신도 선해지면 심기신이 하고 싶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뭐냐면, 선한 상태 그대로여야지 이 선함을 드러내는 상태, 그러니까 선함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지, 그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선함 상태에서 멈춰야지. 선하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뭐냐면, 이거 용서나 화해 같은 경우는 이제 생각이나 의식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난 지극히 선한다라고 하면서 딱 멈춰야지. 거기 앞에서 한 발짝 나가면 안 돼요. 선한 걸 해야지라고 하는 상태로 나가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머무르고 그 상태에서 그냥 지극히 선한 상태에서 내 신기신을 바라보고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생각을 안 해야 돼요. 생각해서 마음에 어떤 막 뭐 상처를 담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뭘 나쁜 짓을 했을 때 저놈이 어떤 걸 하고 어떤 걸 해서 그랬는데 그걸 용서를 하자. 용서를 하는데 용서하는데 이유를 대겠죠. 용서의 이유를 찾고 제가 뭐 쟤도 잘생겼으니까 용서하자, 혹은 뭐 무슨 예쁜 여자면 예쁘니까 용서하자, 이런 이유를 찾다 보면 그게 생각이거든요.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지극히 선한 성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한 발 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나 관용을 한다거나 이해를 한다거나, 이해도 마찬가지죠. 이해를 한다면은 무슨 제가 그래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뭐 그래도 뭐 쟤도 뭐 나름 착하니까, 아니면 뭐 무슨 쟤도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을 거야, 여러 사정들을 막 머릿속으로 고민할 거 아니에요. 생각의 단계로 나가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단계로 나가지 마시고, 무슨 관용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관용, 이해 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상태로 나가시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되고, 마찬가지로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사랑한다, 나는 뭘 사랑한다, 그래서 누군가 되게 나한테 나쁜 짓을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을 나는 사랑해야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그 사람이 떠오르고, 생각이 떠오르고, 의식이 떠오르고, 기억이 떠오르고, 감정이 떠올라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이제 뭐 그 절대 그래서 안 되고, 제가 이제 급해서 빨리 말하는데 이 내용들을 다 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사실은 나중에 길게 또 말씀드릴게요. 이 기독교에서는 사랑, 뭐 이제 불교에서는 자비, 유교에서는 중용, 뭐 이런 거를 말을 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못 이게 오해를 하신 게, 모든 걸 사랑하는 상태, 원수라도 사랑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지, 그 원수를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원수를 떠올리면은 이 심기신의 제어가 안 돼요. 왜냐면 심기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원수를 빠져버리는 거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설사 원수로 사랑하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사랑하고 뭐 100명을 떠올려보세요. 100명, 1000명, 10,000명, 100만 명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 되는데? 이제 원신을 만들면 어떠냐면, 온 우주의 창생을 다 지극히 선한 상태에서 그냥 바라봅니다. 지극히 선한 상태에서 바라보는 거지, 걔가 깽판을 친다고 그걸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하는 건 여러분의 몸이, 심기신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할 때 내가 쟤를 용서할까 말까 판단하고 저런 상태가 아닌데 매를 좀 들어야 되겠다, 혹은 쟤는 오래됐다라고 하겠죠. 이건 심기신의 상태에서 심기신이 알아서 할 일이지 원신이 할 일이 아니에요. 원신의 성이 할 일이 아닙니다. 원신의 성은 그냥 지극히 선한 상태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100만 명, 뭐 1000만 명, 1억, 온 우주 모든 창생을 다 지극히 선한 상태에서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용서하거나 뭐 무슨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도 원수라도 사랑하는 상태에 머물라는 거지,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는. 만약에, 근데, 이게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이, 심기신의 상태에 있을 때도, 이 성명정을 따라서 원수도 사랑하는 상태에 자꾸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련할 때, 명상할 때나 뭐 이럴 때는 이 원수 사랑한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냥 머물러서 그 상태의 성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그 상태의 성으로 바라봐야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자비도 마찬가지예요. 자비, 이 대자대비. 그래서 이제 이 우주의 모든 창생이 모두가 불성을 가지고 이미 불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가 이후에는 많은 시간이 지난 후겠지만 이후에 모두가 다 그 불성을 가진 위치에서 완벽한 깨달음을 얻고 위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깨달은 사람들이다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들을 자비롭게 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대자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대자대비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생각으로 하나씩 하나씩 불러가지고 대자대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생각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심기신에 빠집니다. 그렇게 되면 심기신이 막 날뛰어요. 그래서 뭐냐면 드라이브의 문제인데, 드라이브를 이거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명정으로 원신으로 끌고 가야 돼요. 드라이브의 주체가 이게 운기의 주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운기의 주체가 중에서도 성명정에서 성, 그리고 원신입니다. 이게 운기의 주체가, 그리고 드라이브 주체가 성명정입니다. 그래서 성명정이자 원신입니다. 그래서 이 심기신이 개입하지 않게, 이게 여러분 수련할 때는 심기신이 절대 개입하지 못하게 하세요. 생각이나 뭐 이런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관용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무슨 명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이런 걸로 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절대 그 심기신에 다시 빠지고 그냥 욕망으로 치달리지 절대 못 잡아요. 저런 걸로. 자, 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용도 뭐냐면 이 사람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게 중용이에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나름대로 그 내면에 어떤 가치관의 기준이 있는데, 그 가치관의 기준이 나름 아주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생각하고 노력을 해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떤 중심이 있다, 나름. 이 왼쪽 오른쪽 사람들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나는 이걸 세상을 이롭게 하겠어, 이걸로다가 많은 사람들 살리고 하겠어 라고 마음을 먹고 하고 있는 그 중심이 있고, 그리고 왼쪽 사람도 어떤 그 중심이 있는데 그 중심은 결국 같다라는 거죠. 멀리 가면 같은 중심을 따라서 왔는데 지금 현재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사실 결국에는 같은 스탠스다라는 걸 이해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을 모두 다 포용할 수 있다, 모두 같은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없다라고 하고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 상태에 딱 머물러 있는 건데, 머물러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지 왼쪽에 있는 누가 오른쪽에 있는 누가 막 쟤는 뭘 했고 어떤 짓을 이건 나쁜데 이런 판단을 하는 거는 심기신이지 그 성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은 아무 판단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어떤 판단도 안 합니다. 판단을 하면 일단은 뭔가 하려고 생각을 하고 머리를 쓰고 마음을 쓰면 심기신에 빠져요. 그래서 심기신을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심기신을 쓰지 말고 성명정으로 원신을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단전호흡이에요. 단전호흡의 근원이 욕망 버리고 그 다음에 성명적으로 끌고 가는데, 운기법은 제가 무의주로 한 더 말씀드렸었고, 이게 그러니까 원신이 분리됐을 때 합이라는 거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잘 안 될 거니까. 원신으로 물론 이제 도시만장으로 하면 되거든요. 도시만장이라 해서 자리에 딱 앉아서 눈을 반개하고 코를 바라보고 코가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면 얘가 자기 자리로 가거든요. 자기 자리로 가는데, 이게 그런 것도 잘 안 될 때는 이 원신을 육신이랑 합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 이전에 이 달마가, 제가 이 사례로 여러 번 드리는 것 같은데, 달마가 뭐 또 대사라고 안 했다고 뭐라 할 사람이 있을려나? 아무튼 그런데 그 양반이 몸에서 원신이 나가고 몸이 맘대로 갔던 걸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겨내려고 만든 게 역근경이에요. 달마 역근경. 이게 맘대로 가버리니까 그걸 알고 뭐 균형 면벽을 하고 막 이러는데, 역근경을 보면 뭐 이제 상체를 숙여서 다리 뭐 이렇게 스트레칭하고 무슨 스트레칭 동작 같은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역근경이 아무것도 아니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분리된 원신으로 몸을 계속 하부 끝까지 느끼는 거예요. 그 느끼는 작용을 느끼는 작업을 해야 원신이랑 일치가 되지, 그냥
가만히 냅두면 그냥 스트레칭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스트레칭을 하는 게 할 때 얘가 느끼도록 해야 돼요. 물론 제가 이런 얘기까지 다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되게 깊은 비밀들까지 다 알려드리고 다음 영상에도 다 알려줄 건데 이전에 이미 느끼신 분들은 느꼈겠지만 지금 이 영상까지 해가지고 1번부터 영상을 보시면 마지막 영상이 뭘 얘기를 하려는 건지 대략 눈치를 채렸을 거예요. 왜냐면 다 비밀을 숨겨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반이 무념무상이기 때문이에요. 무념무상. 이거는 이게 작동을 하려면 실제로 작동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몸이 상태 무슨 병이 낫고 무슨 되게 막 심각한 병들 피부과에서 싹 나려면 무념무상이 돼야 됩니다. 완벽하게 그 덕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그 퀄리티가 그 질이 좋아야 돼요. 오랫동안 수련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 수련하다가 어떤 고난에 빠져가지고 이전에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했던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다 어떤 좋은 일을 하기 위한 밑거름이었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아니면 혹시나 그게 잘 처리가 안 된다 그러면 제가 처리해드릴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의뢰를 하시고 원신이 분리됐을 때 분리된 원신으로 육신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성명정 있으신 분들 성명정을 계속 키우셔야 됩니다. 계속 잘 키우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원신을 잘 만들면 그러면은 됩니다.